안녕하십니까.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입니다. 오늘 이곳을 주목하라를 통해서는 이제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생 임대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 당시에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실거주 2년을 채워야지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상생 임대인 조건을 이용해야지만 이런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받는 조건들이 있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에 관해서는 이제 착한 임대인이라고도 불렸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혜택과 적용 기한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2년 거주 요건지 1년을 인정해 줬다면은 새로 개정되면서 착한 임대인이 되면은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였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도 2년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면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 기한이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면서 이 기간 안에 이제 상생 임대인이 돼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었다면은 양도세 비과세나 장기보육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생 임대인이 되면은 실거주 2년 요건이 배제되는데요. 그런 혜택들이 이제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 중에 이제 최종 양도되는 1주택의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상생 임대인이 되려면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전 임대가 종료된 후에 아래 기간 내에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기간 동안에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계약이나 플러스 조건이에요. and 임대료 5% 이내에 인상하여 2년 이상 임대를 하였을 경우에 이제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이제 최소 기간 같은 경우에는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최소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거든요. 1년 6개월을 임대를 하고 2년 이상 상생 임대로 진행하면은 총 3년 6개월 이상을 채우게 되면은 이제 이 기간을 최소 기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이런 최소 기간을 적용되는 사례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직전 임대차 계약의 의무기간 인정 사례인데요. 만약에 2년 계약을 하고 1년 6개월 이상, 1년 7개월을 이제 실제 임대 기간을 사용했다면은 이제 그 의무 임대 기간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2년 계약을 하고 2년 2개월, 2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년 계약을 하고서 2년 이상 이제 계약 기간을 유지를 했다면은 임대 의무 기간을 2년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만약 2년 계약을 하고 1년 6개월 미만인 1년을 계약하게 되면 이제 불인정되는 이런 사례들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을 보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2년을 계약하고 1년을 사용했다, 불인정입니다. 1년 6개월을 계약하고 1년을 사용했다, 이 부분도 불인정이에요. 1년 6개월 이상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좀 혼돈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1년 계약을 하고 1년 6개월을 임대 기간을 사용했으면 이 부분은 이제 불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될 게 1년 계약 후에 1년 6개월은 인정되지 않지만 2년을 계약하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2년을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이제 임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임대 기간을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을 보시면은요.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하고 2년을 상생 임대로 진행하고 3년 6개월 이상의 임대 기간을 충족한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취득 후에 대한 부분입니다. 취득 후란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취득이 완료된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은 주택을 매입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이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건데, 내가 앞에 있는 이제 집을 매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세입자도 이제 승계받아서 매입을 한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전에 있던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승계를 받았지만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적용을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고요. 아래를 보면은 내가 매입 후에 기존 임대를 했던 임차인은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계약했을 경우에는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사례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 후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다음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소유의 주택에 병이라는 임차인이 있었을 경우에요. 을이 갑 주택을 취득할 때 임차인 병을 승계해서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임대차 계약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직전 임대차 계약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병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1년 6월부터 23년 6월까지였어요. 이 기간이 끝난 후에 병과 임대차 계약을 연장 계약을 진행을 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 이제 5%로 인해서 보증금을 증액하여 갖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상생 임대차 계약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날짜를 좀 타이트하게 적어놨는데요. 24년 12월까지는 상생 임대 계약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앞에서 기간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23년 6월이 아니고 7월 이후에 연장 계약을 해갖고 최소 기간이 1년 6개월 후에는 25년 1월이 되게 되면은 그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이런 조건의 기한이 지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 갖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내용 조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면은 승계 조건 때문에 이제 기존에 승계받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계 임차인을 직전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이 종료 후에 연장 계약을 진행하여 주면은 기존 임대차 계약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게 된다면은 새로운 임차인을 신규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직전 임대차 조건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지만 이전 임대차 계약이 23년 6월 전에는 끝나야지 최소 기간 1년 6개월을 채우고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 이 기간 잘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내가 이제 임차인을 데리고 와갖고 승계 받아갖고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보시려면요. 승계된 기존 계약이 21년 6월 이전에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만약 21년 6월 전에 체결이 되어 있다면 2년 후에는 23년 6월, 그러니까 최고 마지노선이 23년 6월이라고 보거든요. 23년 6월까지는 연장 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제 최소 기간 3년 6개월을 채우고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기재부에 올라와 있는 사례를 통해 갖고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들 한번 해결해 봐 드리도록 할게요.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주체, 그러니까 임대인은 동일한데 임차인이 바뀌었을 경우와 임대인도 동일하고 임차인도 같았을 경우에는 상이한 경우와 동일한 경우에요. 임대료를 5% 이내 인생만 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임대차 계약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공백이 생기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에 이 기간을 합산을 해주냐의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을 놓고 살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에 임차인은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 살다가 실거주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년만 살고 나왔을 경우에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맞췄을 때는 그 기간을 합산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그 기간에 이제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그 기간에 이제 몇 개월의 공백이 생기더라도 5% 인상 요건을 맞춰 갖고 임대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재부 유권 해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 갖고 좀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득 전에 계약된 임대차 계약은 분양 계약도 포함해 갖고 직전 임대차에 제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매도자가 잔금일 날 임차인이 된다면 취득 당일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22년 1월 달에 계약을 하고요. 그때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22년 6월 이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을이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 을은 임대인이 되고요. 갑은 임차인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케이스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취득 당일 이제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을 했지만 이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로 적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2년 후에 새로운 임차인이라든지 연장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은 상생 임대가 된다는 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생 임대 기간 중에 연장 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이 나갔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직전 계약보다 이제 직전 계약의 보증금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밑에 이제 그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20년 1월 달에 갑과 을이, 이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으로 계약을 해서 지내고 있다가 2년 후에 갑과 을이 연장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직전 계약이 인정됐다고 가정하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년 계약을 하고서 이제 상생 임대 기간 중에 1년 있다가 을이 나가게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 병을 맞추게 됐을 때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기존 보증금보다 낮게 맞추게 된다면은 그 기간 합산을 인정해 주겠다는 사례의 내용입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취득을 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이 요건을 이제 면제해 주는 건 상생 임대인이라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상생 임대인이라는 조건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진 않았어요. 이제 그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임차인이 있다면은 착한 임대인 조건이 되는지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생 임대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23년 6월부터 최소 임대 기간 1년 6개월 후에는 24년 12월이 되어 24년 12월 31일 내에 연장 계약 또는 신규로 상생 임대가 개시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취득 당시 규제 지역이었거나 규제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과 용산이겠죠. 규제 지역 내에 신규로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있다면은 늦어도 23년 6월까지는 직전 임대차 계약 조건을 만들어서 임대 계약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후에 상생 임대 계약을 진행하면서 그 조건을 만들게 된다면은 규제 지역 내에서 이제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착한 임대인의 혜택들 적용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5개월 만에 다시 1000건 이상을 돌파했다는 내용도 있고, 앞으로 뭐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상승 곡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찬반 여론들이 워낙 많기도 한데요. 이런 틈새에서도 결국은 투자를 해갖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아직도 투자하기 적절한 물건, 좋은 물건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세종국토개발 연락 주셔갖고요, 이런 부분 도움 받으셔갖고 뭐 성공적인 투자 꼭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